아침에 떴습니다. 해가 쭉 올라가면 햇살이 점점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싹 녹습니다. 해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날씨가 추웠던 게 4번절, 5번절 가는데 막 그 다 얼음이 얼었어요. 여기 웬만하면 막 얼음 얼고 그런 데 아니라고 하던데 어쨌든 확실히 그만큼 추웠다는 거죠. 근데 5번절은 또 저기 산 위에 있네. 진짜 기어 없는 자전거로는 경사 조금만 돼도 진짜 한 10도 이렇게 되면 못 가요. 자전거하고 제 몸뚱아리만 있으면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짐이 한 20kg거든요. 자전거도 고물 자전거니까 한 40kg, 저 70kg, 110kg니까 제가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안 돼요. 그러니까 오르막만 나오면 그냥 자전거에서 내려야 돼요. 내리고 그냥 끌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낑낑 대면서 이제 5번절 가죠. 또 내려올 땐 또 얼마나 편합니까? 숭 한 번에 내려오니까.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하죠. 난 내 인생은 그냥 오르막도 그냥 내리막도 없으면 좋겠다. 왜 고생 뒤에는 낙이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르막은 고생이고 대신 그만큼 내리막이 낙이 있지 않는가. 이래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큰 낙 없어도 좋으니까 그냥 순탄하게 평지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 그러대요.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6번절, 7번절 중간에 그 몇 번절이지? 그게 제가 절에 들어가기도 싫어가지고 바로 길 건너편에서 그냥 인증샷 6번절 왔다, 7번절 왔다 이렇게 인증샷 찍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뒤로 갈수록 절에서 사진 찍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좀 집착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동하는 데 더 의미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8번절을 거쳐서 9번절로 갑니다. 9번절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작은 가게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쁘겠다, 전망도 좋겠다 싶었는데 그냥 쑥 가려는데 가게에서 가게 주인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먹고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간도 좀 그래 됐고 그래도 먹고 가자 보니까 전망도 좋아 보이고 또 아기자기하니 안에 운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딴 데 돈은 좀 아껴도 특히 먹는 거는 진짜 아무거나 먹어요. 근데 전망 좋고 이런 데서 분위기 좋은 데서 차 한잔 마시면서 좀 시간 죽 때리고 이런 건 좀 좋아합니다. 들어갔습니다. 커피 있냐 물어보니까 커피 있대요. 그래서 커피 한잔 시켰죠. 아니나 다를까 안쪽에서 딱 통창으로 논밭뷰 좋습니다. 안에 이제 그 가게 분위기도 좀 역사가 있어 보여요. 사진이나 이런 거 보니까. 말이 안 통해서 참 답답할 뿐이지. 커피를 시켰는데 고구마가 딱 나오는 거예요. 커피와 함께. 그래서 저 고구마 안 시켰는데요 하니까 할머니가 오세타입니다. 역시 시코쿠 지방에서는 이 순례자에 대한 어떤 생각이 남달라요. 물론 순례자가 고생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잘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들에 대한 존경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순례자의 오세타이를 함으로써 그 복을 돌려받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꼭 자기가 나중에 다 잘 되려고 도와준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게인데 고구마 파는 건데 순례자라고 그냥 내줍니다. 이 전체 여정 중에 이제 곧 닥칠 12번절 쇼샨지 요게 그 가이드북 고도를 보면 여튼 제일 높아요. 가이드북 보여주면서 쇼샨지 이거 갈만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괜찮다고 그래요. 다들 잘 올라가요 천천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체력이 좀 저지르긴 하지만 예전에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도 갔지 라카포시도 갔지 또 어디 티벳 디산도 갔지 좀 한 5,000m급 그런 산에도 갔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열악하죠. 체력도 떨어지고 그때보다 짐이 훨씬 많죠. 이 자전거라는 짐과 왜냐면 어차피 경사를 가려면 자전거는 저한테 짐이 돼버립니다. 끌고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전거 위에 있는 짐들까지 합하면 엄청난 짐을 끌고 올라가야 되니까 보통 얘기는 아니죠. 할머니가 다이조부 자꾸 그래요. 그러더니 당신 자전거로 가지 이러는 거예요. 자전거 길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로는 그 순례길을 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산길이었던 거야. 그 할머니가 차가 가는 도로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면 될 것이다. 그런데 한참 돌아가는 길이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값을 지불하고 나와서 이제 9번절 갔다가
다시 또 10번 절로 갑니다. 10번 절은 보니까 산 들어가는 초입에 표지판이 있는데 여기서 또 700m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경사야다. 와, 근데 딱 가기 싫은 거예요. 야, 이거 700m 경사도 가기 싫은데 이 쇼산지는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그래, 내가 이게 700m도 못 가면서 그럼 쇼산지는 어떻게 가겠냐? 가자. 자전거를 또 끌고 갑니다. 밀면서 가죠. 쭉 올라가는데 한 3분의 1 지점 정도 왔나? 어떤 가게에서 어떤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뭐 가게 사장님인지 자전거를 여기 대래요. 순례자 아니냐고. 아, 감사합니다. 자전거 그 가게 옆에 주차장에다 대고 갔다 오래요. 그래서 뭐 내가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나도 저기 좀 차 대고 가면 될 것 같긴 한데, 차가 아니라 자전거. 이게 순례자임을 나타내는 제가 조끼를 입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순례자임을 드러내는 것은 시코쿠 순례께서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도움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민폐를 끼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전거를 놓고 귀중품 같은 거 있으면 들고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귀중품이 없습니다. 뭐 이거 다 놔두고 가도 됩니다 하고 딱 그냥 가방에 물병하고 가이드북만 챙겨가지고 걸어갔죠. 이게 사실 뭐 700m 경사는 자전거 없으면 그냥 뒷동산 산책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쾌적할 수가. 걸어서 싹 올라갔습니다. 10번 절에. 도착하면 뭐합니까? 역시나 나에게는 절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 비슷하게 생겼고 그냥 대강 둘러보고 나를 가려는데 이분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뭐야, 이 사람은 사찰에 가서 건성건성 오는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시간 좀 축치하겠는데 바로 가긴 그렇다 라던 찰나에 제가 어차피 텐트에서 잠을 자가지고 큰 볼일을 못 봤거든요. 근데 일본 진짜 좋은 건 어딜 가나 공중 화장실이 참 잘 돼 있어요. 특히 사찰의 공중 화장실은 진짜 막 안에 히터도 막 틀어져 있고 온수도 나오고 진짜 좋습니다. 근데 이 10번 절도 화장실은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사람 아무도 없고. 저는 이 시코쿠 순례길을 다니면서 화장실을 참 많이 활용했거든요. 사찰에 딸려 있는다든지 아니면 공중 화장실이라든지 참 나에겐 고마운 장소인데, 그래서 그러면 조금 큰 볼일을 보고 가면 시간을 딱 맞겠다. 쾌적하게 내 볼일을 보고 내려왔죠. 내려와서 가게에서 자전거를 받아서 가려고 하니까 차 한 잔 먹으래요. 추우니까. 오스타이죠, 당연히 오스타이. 여기 보니까 시코쿠 순례 관련한 기념품 파는 곳이에요. 내가 뭐 물건 살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렇게 대접을 해요. 갑자기 이상기후 때문에 이렇게 추운데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를 이제 위아래로 살짝 이렇게 보시더니만 근데 완주하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분 입장에서는 저 텐트 치고 제가 다니니까 이 추운 겨울에 좀 몸 상할까봐 걱정을 했겠죠. 왜냐면 그 시코쿠 순례길은 겨울에는 거의 안 합니다. 도보라면 거의 2달을 가야 되는 건데 너무 고생스럽거든요. 여름에 제일 많고, 근데 제 생각에는 봄, 가을이 하기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많은 이유는 그때 이제 시간을 내기가 좋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좋은 유용한 정보를 줍니다. 11번 절 근처에 가면 정말 유명한 젠콘야도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거기서 먹는 게 어때? 라고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 정보를 가지고 제가 젠콘야도를 찾아갑니다. 저번 회에 설명을 했지만 젠콘야도라는 곳은 자기 집에 남는 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남는 공간 또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마련된 공간을 순례자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이나 아니면 기부금만 받고 운영하는 그런 숙소인 거죠. 물론 시설은 뭐 제대로 된 모텔 이런 거에 비하면 이제 좀 떨어지죠. 근데 뭐 거의 공짜니까. 그래서 일단은 11번 절보다는 젠콘야도를 향해 갔습니다. 근데 근처까지 와서 또 못 찾습니다. 웬 오지랖 넓어 보이는 아저씨가 저한테 먼저 말을 거는 거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좀 감탄의 그런 소리 같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일본말 못합니다 하는데도 일본말로 계속해요. 그래서 이 오지랖 아저씨 잘됐다. 가이드북 보여주면서 이 젠콘야도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했더니 바로 뒤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바로 뒤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장은 원래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온천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 온천에서 순례객을 위한 젠콘야도를 숙소 같은 곳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이분 또 영화 좀 돼요. 이 사장분은 순례자는 온천 뭐 30% 할인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영화가 되니까 또 조사한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지금 가기에는 시간이 애매하다. 지금 점심 거의 한 2시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2시부터 남는 시간 동안 뭐예요? 그래 뭐 간만에도 아니죠. 고작 1박 2일밖에 안 됐는데 그냥 오늘 좀 쉬자.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잤으니까. 이쪽 젠쿤야도는 그래도 다다미로 됐지만 나름 그냥 방이요. 집이요 집.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제 그렇게 텐트에서 비박을 했으니까 완전히 뭐죠 호텔 방처럼 보이겠죠. 일단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젠콘야도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시즌 때 오면 조금만 늦게 가거나 예약을 안 하면 자리가 없어요. 그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 자리가 없기는커녕 혹시라도 저녁이라도 다른 순례객이 오면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좀 대화도 나누겠다 싶었는데 저녁 때까지 아무도 안 옵니다. 그 방 혼자 샀어요. 방도 크진 않지만 어쨌든 쇼샨지까지 가는 거는 무리 다 하니까 그래 나를 좀 그러니까 무리가 왔거든요. 고작 이제 1박 2일밖에 안 했지만 그래서 온천이나 하면서 좀 쉬자 이런 생각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방에 짐을 풀었죠.